김정은의 두 국가론. 더군다나 적대적 두 국가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해서 봐라 저놈들의 본색이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왜 그렇게까지 되었었는가, 그 탓이 우리에게는 없었는가 하는 얘기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평창 올림픽이 2018년이었잖아요. 네. 그 앞서서는 굉장히 남북이 안 좋았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김정은하고 막 말싸움을 시작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쳐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전쟁 나는가 보다 해가지고 CNN 파주 그 휴전선 들어가는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2002년인가요? 칠 때에도 미국의 언론기관이 먼저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하는 거를 다 실황 중계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 얘기 때 나는 너보다 더 큰 거 갖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말싸움을 할 때 이거는 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CNN까지 들어오는 정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평창 올림픽이 있었어.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서 내려왔죠. 미국에서도 부통령이 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잘 됐잖아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때는 지금의 트럼프가 아니야. 지금의 트럼프는 상하 양원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공화당에서.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하원을 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를 탄핵을 시도를 한 거예요. 지금은 탄핵이 안 돼.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공화 양당 그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적인 공화당이니까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정말 뭐 지금 미국 안에서도 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경제도 망가진다. 트럼프는 경제는 뭐 살릴 거로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찍었고 그랬는데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아주 잘 됐죠. 그랬는데 그 탄핵 때문에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미리 얘기했던 그러한 것 이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탄핵을 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때 볼튼이 마지막에 당신이 지금 탄핵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스몰 딜이라고 해가지고 딜이 아니라 스몰 딜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탄핵당하게 된다. 김정은이야 나중에 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우선 네가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야지. 그래서 쏙싹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빅딜을 요구해요. 근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빅딜을 하게 되면 마치 리비아가 빅딜을 해가 핵을 다 포기해버린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빅딜을 해가지고 핵을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걸 뻔히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기껏해야 4년이야. 그럼 트럼프한테 모든 거를 다 던져주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트럼프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킬 것이냐? 뭐 서방 국가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진보 정권 때하고 보정권 때하고 다르잖아요. 북한이 그걸 모를 리가. 그래서 하노이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럼 뭐 트럼프한테 남은 게 탄핵이나 뭐 저거하고 하는 트럼프에 더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트럼프와의 그 관계, 한미 관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북한이 하노이 회담 우리끼리 뭐 좀 하자.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거 우리가 아무 조건 달지 않을 테니까 일단 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에 이걸 못 받아들였어. 그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이제 대북 제재였는데, 대북 제재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특수관계다. 그리고 이미 싱가포르 회담, 북미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빅딜은 성사되지 못했어도 남북한 간의 딜은 계속 돼야 된다. 그런 우리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을 했어야 돼. 근데 개선을 못했어. 그러고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가지고 뭐 완전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었어요.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거는 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휴전협정은 거의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남과 북이 군사협정을 맺은 거예요. 어디까지는 비행기가 가지 않고 전투기를 비롯해서 서로 간에 그런 신사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펀치를 날리지 않기로. 그랬는데 북한이 그 미사일을 계속 실험을 하고 쏘고 있다 해가지고 9.19 합의의 일부 조항을 유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신사협정 이제는 깨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9.19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4년, 작년부터 2023년 말부터 완전히 김정은 그다음에 북한의 그 당 중앙 차원에서 남북 관계는 이제 끝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적대적 두 국가론. 그러면서 남과 북은 교전 중인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정전협정 단계이기 때문에 교전 중인데 잠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사항은 북한도 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도 길어야 5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줬던 질문지 가운데 뭐 2025년 통일설 뭐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2025년 통일설이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조계종의 종정을 하셨던 효봉스님도 2025년에 새 지도자가 그런 통일을 할 만한 그러한 기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의 운세라고 하는 것이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는 또 봄이 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쭉 봤을 때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이 좀 뭐랄까 약간 사이비 종교랄까요? 처럼 무속도 사실은 하나의 뭐 토속 종교죠. 근데 그것을 이제 비하하는 이름이 사이비인데, 나는 무속을 그렇게 사이비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우리 안에 토템 신앙처럼 이렇게 있었던 거죠. 아주 그런 쪽으로 악용을 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2025년 그래서 나도 뭐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본 거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2025년에 우리가 통일될 수 있다.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왜 한참 평양에서 무인기를 다 해가지고 했을 때 아니다 하고 우리 쪽에서는 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번이나 보냈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기에 군사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 왜 군사적으로 대응을 안 했겠어요? 대응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남쪽 정부에서 정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걸 빌미로 해서.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할 건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핵은 써먹지 못하는 핵이에요. 왜? 핵을 쓰는 순간 남쪽도 잿더미가 되지만 북한도 잿더미가. 왜? 북한도 핵 공격을 받을 거니까.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핵 공격을 받을. 그러니 김정은도 남쪽에 대해서 협박은 하지만 협박성 발언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누군가가 넘보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핵무기가 있으니까 주한미군, 떨어뜨리는 주한미군은 몇십만 명인데 그렇게 못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ICBM이 있어서 뉴욕도 때릴 수가 있다. 이러니까 그 대신 그건 가지고 있지, 그걸 팔 수도 없어. 그거는 상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조그만 뭐 무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걸 맨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수류탄 뭐 내가 다 장착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핵은 가지고 있지만 핵은 방어용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소련이 러시아가 핵을 못 써요. 핵을 쓰는 순간 그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을 못 써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움이 붙으면 이스라엘이 쓸 수 있을까? 겁이 나가지고 미국이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을 쓰는 순간에 이 그 사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걸 알고 있기. 그래서 북한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핵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안보는 안심이 돼. 그래서 그게 지금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20 곱하기 10이에요. 20 곱하기 10이 뭐냐면은 나중에 10은 10년이야. 10년 동안 이렇게 20개의 도시를 혁신 도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벌써 상당 부분 작년에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뭐 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이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안보는 튼튼하게 했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더 이것을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러한 그 표시만 보여주면서 거기에 투입됐던 그 군사비를 내수 지방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도 처음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 교전종 이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남한을 먼저 침공할 의사는 없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정치인들이나 정치학자들 차원에서는 그 그림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거하고 넘을 수 없는 그 선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그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역사의식과 그다음에 평화를 지키는 힘, 평화에 대한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과장하고 있는가, 어느 부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거를 감시하고 투표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그 판단을 하면서 투표를 해주고 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 편으로 만들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으니까 안심을 하는 거야. 이 내 집토끼들은 안심을 해. 그런 식으로 나라를 둘로 갈라놓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개가 섞이면서 서로를 장단점을 보완을 하고 지켜주고 그다음에 뒷받침을 해주고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을 해야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는 거죠.